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디자인 대상 선정한 거에 대해서 약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약간 준비를 해 본 거고요.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과제 진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걸 약간 좀 수정을 좀 했어요. 한 게 뭐냐면은 노란색 부분이죠. 처음에 문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면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사건 패턴, 그 다음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구성 요소 같은 것도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의 어떤 주요 변수들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뭐 변수들 이런 것들 이제 쭉 이제 도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매핑하고 해결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엔 4개였었는데 요 문제 파악 하나가 맨 앞부분이 이제 올라온 거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 게시판에 뭐 어떤 것들 선정하겠다 이렇게 올려놔서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선택한 것들이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문제이고 오래 지속된 문제인가, 또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가, 또 여러 차례 시도한 그런 문제인가, 뭐 그런 것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정의를 한 번 더 반복한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가, 대상을 선정하다 보면은 범위가 꽤 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상도 또 여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폭을 줄여 나가야지 혼자서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시스템은 좀 약간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상이나 분야를 좀 좁혀가지고 어디에 맞을 건지 좀 서서히 폭을 줄여나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과제한 거를 쭉 보면서 뭐전 나름대로 그냥 참고할 만한 것들을 한번 본 거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과제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다음 주에 뭐 피드백 한번 받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 과제 올린 걸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노인장애인 약시자 수mon비 보행에 취약한 계층에게 조사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노인들을 한번 봤어요. 다 취약한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돼 있고, 또 초고령화 사회가 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보행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은 OECD 평균 나의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 사망률, 특히 보행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뭐 사망률 발생 현황을 보면은 도로 횡단 중, 그래서 보행도 보면은 굉장히
환경이 넓잖아요. 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 횡단보도 얘기지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도로 횡단 중에 뭐 무단 횡단이 많다는 얘기겠죠. 예. 횡단중에 75%. 그 다음에 장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실내냐 실외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지금 보니까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병원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폭을 약간 줄여 나가고 또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예. 노인들의 무단 횡단 이유를 보면은 예, 급한 용무, 뭐 급한 용무도 있을 수 있고 또 횡단보도가 멀어서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글을 좀 찾아봤는데 스쿨존 이런 것들에는 뭐 어린이에 대한 어떤 관심은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더딘 실정이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사망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약간 미비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리고 뭐 스몬비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관련된 부분만 현재 바닥 신호등이 지금 생겨 있는데 뭐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지금 이게 계단을 계단 부분이죠. 예,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단을 지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적인 부분들 예, 개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니까 귀갓길과 관련된 거 여기 보니까 뭐 LED 로고 프로젝트 길거리 방법용 비상벨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밤길 보면은 바닥에다가 뭐 LED 로고 쏘는 거 그 다음에 예, 비상벨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여성들의 예, 귀갓길 안전과 관련된 거고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시스템을 한번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인터넷에 찾은 것들인데 예. 일단 뭐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예. CCTV 그 다음에 경찰서 보호자 사용자 예. 지도 뭐 여기에 뭐 비상벨도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더 보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일단 CCTV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곳 또 어떤 비상벨 같은 걸 눌러서 또 마찬가지로 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예. 글을 보니까 예, 뭐 말 그대로 예, 비상벨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예.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도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는 워낙 사람이 없고 서울 같은 게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훨씬 이 강원도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는 좀 더 취약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비상벨이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아서 범죄에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실외 안내등이라든지 전봇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즘 나온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게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비상벨과 관련된 디자인이 좀 약간 지금 현재 개선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거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을 개선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이것도 전체 시스템에서
일부분을 개선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 이거는 이제 지역이 약간 한산한 곳, 아까 이제 지방 같은 곳에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안심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외부와 내부가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스, 안심 부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라든지 또는 한적한 뭐 지방에 따라서 이것도 달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술족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뭐 1인 가구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물론 뭐 대학생 1인 가구도 있지만은 또 그와 함께 또 노인 가구에 또 있다는 거, 하여튼 1인 가구 수가 뭐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하게 이렇게 그 혼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필수 불가결한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보면은 또 혼술 중에서 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죠. 그래서 뭐 어떤 술을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요소가, 만약 디자인을 개선한다면은 대상이 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예전에 미우새에서 혼술을 즐기던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지금 보면 이제 김건모가 자기 집안에 소주 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소주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생소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거 이제 진로에서 나온 제품이죠. 혼술족들을 위해서 나온 디스펜서. 여기 이제 갖다 대면 이제 술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게 차게 먹을 수 있게끔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안주야라는 그런 그 약간 인스턴스 안주 만드는 회사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죠. 여기에 보니까 특히 여름철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선풍기 앞부분에다가 술을 매달았죠. 그래서 선풍기 플러스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술잔을 같이 혼합한 약간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게 거의 다 완판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혼술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난과 동시에 일단 보니까 편해서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선정한 학생이 있었는데, 도심 내 다중 이용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많아서 선정했다. 모빌리티에 대해 분야가 꽤 많아요. 보면은 향후 예상되는 모빌리티 플랫폼 발전 방향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타는 대중교통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또 요새는 또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를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일단 타다 많이 봤죠. 길거리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에 대한 또 운영 시스템을 좀 보면은 수카 렌트카 업체에서 보통 이제 개인이 이제 운전하는 건데, 운전기사까지 알선을 해가지고 뭐 일정 거리 이상을 이제
이동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기사 공급과 차량 공급,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타다라는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이죠. 예, 그래서 택시와 타다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겠죠. 예,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손짓 콜택시 앱 사용인데, 이제 타다 같은 경우 이제 우버죠, 우버. 예, 무조건 앱 사용을 하고, 예, 실내 서비스는 뭐 기사 재량,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 그다음 요 근처에는 이동거리, 미터기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타다와 유사한, 예, 서비스, 택시 유버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또는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뭐 사건, 그다음에 이벤트, 사건 패턴, 뭐 구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될 부분, 될 만한 모빌리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중간 과제 때는 뭐 크게 개선할 부분은 아니고 시스템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해보는 거니까, 하여튼 대상을 좀 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예, 치과에 가지 않고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치과 가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간단하게 뭐 입안에 어떤 뭐 잇몸이 붓는다든지 이가 아프다든지 그럴 적에 치과에 가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격 진료가 있고 원격 의료가 있고 헬스케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원격 진료라는 건 ICT가 결합된 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원격 진료라는 걸 이제 써야겠죠. 원격 의료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게 원격 의료이고, 헬스케어는 건강관리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칫솔과, 여기 보니까 IoT 스마트 칫솔과 클라우드를 연계한 치과 서비스, 이미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 이런 구성도 이거 알아둬야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관련 사례는 이제 닥터 글로브라는, 여기 약간 그 칫솔, 전동 칫솔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이제 입안에 넣어서 이제 촬영하면은 그 촬영된 것들이 이제 전문 상담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플랫폼으로 이제 가가지고, 예, 상담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원격 근무 시스템. 예. 특히 비대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현장직, 예. 그쵸, 뭐 익숙한 환경에서 하면은 비대면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비대면, 예, 온라인 플랫폼이 예상되는 수요가 증가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원격으로 앞부분에서 했던 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거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거 이제 원격 재택근무와 관련된 또 예, 플랫폼들이죠. 예. 재택근무를 하면 가장 불편한 점은 일단 소통, 예. 대면에서는 쉽게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통이 좀 약간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예. 실제로 이제 그 현장직에 있는 분들은 전에 보니까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해서 사진 찍고 뭐 업무 지시 받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참고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거 비대면 강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뭐 대학교에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원격 교육과 관련된 또 구성,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그 다음 그 사이에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 평생교육사업, 보통 뭐 비대면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평생교육이죠. 그러니까 뭐 모이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야간에 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비대면을 지금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특히 이 대상을 정할 적에도 대학생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평생교육을 받는 대상이냐 또는 뭐 약간 취약이 약간 어린 그런 계층이냐, 이런 것들을 또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뭐 그런 비대면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오스크에 관련된 부분이죠. 키오스크는 또 키오스크 도입을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편의점, 패스트푸드, 공항, 영화관, 주유소, 은행, KTS. 일단 대상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야가 많으니까 어느 한 분야에 키오스크를 하겠다. 제가 찾은 분야는 또 키오스크 활용이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제 노년층이죠. 장애인도 포함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 병원이죠. 요즘 병원도 보면은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뭐 업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진단서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노인분들이 이런 키오스크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또 특히 병원에서 환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키오스크 도입은 신중해야 된다. 키오스크 덕분에 빨라졌지만은 이런 거에 익숙지 않은 노인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분야를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보니까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보통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구독 경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를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구독 경제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아까 전 세탁 관련된 거 있고 술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거 목욕 가운 같은 거를 세탁도 해준다. 또 체형에 맞는 속옷 제공, 건강 문제 맞춰 여성의 추천, 또 여성 청결제 같은 것들을 또 구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세탁과 관련된 거를 하기 전에 보니까
국내 시장이 75%를 차지하는 거는 동네 세탁소다. 근데 이제 세탁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봄이라든지 가을 이제 간절기가 이제 짧아짐으로 해서 세탁소가 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불편한 점은 이제 평일 밤이라든지 주말 공휴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틈새를 타고 들어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세탁 플랫폼과 관련된 구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이 세탁 비대면 서비스 중에 하나죠. 세탁물들을 예전에는 이제 비닐을 씌워서 갖다 놨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딱 어떤 간이 포장을 해주면 더 신뢰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령화 1인 가구에 폭증하면서 가사 부담을 줄이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폭 강화로 맞춤형 세탁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일단 영상을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영상을 진행하기로 하죠.